윤 대표님, 네. 지금 국민의힘은 네. 이른바 단계 내전이죠. 당원 게시판 내전으로 정신이 없습니다. 네. 10일 김건희 특검법을 앞두고 지금 냉각기를 갖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소 목소리는 낮추고 있습니다만 과연 10일 날 어떻게 될지도 지금 아무도 장담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그때 반란표가 나와서 8표 이상 나오면 뒤집어지잖아요. 예. 그 김건희 특검법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당 깨진다, 당 파산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지금 뭐 친한계 인사들의 움직임이 사실 좀 심상치 않아요. 예. 한동훈 대표도 지난번에 뭐 언급을 좀 자제했잖아요. 아니다. 이게 안 하고 오히려 말을 안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이탈표가 좀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며칠 전에 왜 그 군산 국회의원 뭐 신영대인가요? 예. 국민의힘에서도 이탈표가 11표가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사실 그 사람은 정치적인 게 아니라 뇌물 받은 거예요. 뇌물 받고 그러면요. 선거에 휴대폰 동원해서 선거 조작한 사람 어떻게 보면은 죄질이 나쁜 사람인데도 이탈표가 국민의힘에서 11표나 나왔어요. 그게 뭐겠어요? 저는 10일 날 물론 뭐 통과가 되면 안 되겠지만은 걱정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산이나 친윤이 지금 한동훈 대표나 친한계는 이 단계 논란이라는 게 결국은 한동훈 대표를 끌어내리기 위한 그런 뭔가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집중적으로 친윤 인사들이 달라드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저는 뭐 일종의 전략적 뭐 침묵이라고 봅니다만은 그래도 10일 날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단계 논란 이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난리 법석을 칠 이유가 있느냐. 거기 당원 게시판에 하루에 들어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사실 보지도 않아요. 보지도 않는데 거기서 여론 조작을 했다는데 무슨 여론 조작이 되겠느냐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친윤도 여기에서는 한 대표에 대한 공격을 자제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한 대표 공격하는데 장해찬이라는 사람 왜 앞장섭니까? 그 사람 당원인가요? 지금 장해찬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멘토라는 사람, 심평, 홍준표 이런 사람들은 정말 할 말 모든 말 하면서 지금 공격이 되고 심평 같은 사람은 저는 정신인 감정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원래 뿌리가 좌파 진보 아니었습니까? 그래도 이재명 같이 신이 있는 사람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한동훈은 깎아내리는데 저런 분들이 어떻게 여태까지 뭐 윤석열 대통령 뭐 멘토라고 해요?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저는 뭐 엉터리 친윤들 자꾸 떠드는데 언론도 또 그게 춤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친윤 본류 대통령실 용산에서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격은 자제하는 게 맞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사실 이거를 넘기려면은 너무 끌지 말고 지난 11월 5일부터 시작된 거니까 딱 한 달 된 거예요. 한동훈 대표도 가족이 댓글 썼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코멘트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유감의 뜻을 표한다든지 만약에 관련이 있다면은 그런 식으로 좀 매듭을 좀 짚고 넘어가는 게 저는 국민의힘 미래를 위해서 맞다. 더 이상 싸움을 하면은 망하는 거죠. 뭐 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망하자고 작정을 한 거죠. 네. 계속 싸움을 한다는 것은. 그런데 이런 당원 게시판과 관련해서 최근에 한국사회 여론연구소라고 있죠. KSOI. CBS가 의뢰해서 나온 여론조사가 1일 날 나왔어요. 조사는 지난달 말에 했습니다만은 그거 보면은 좀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한 대표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람이 53.8%, 근거 없는 비방이라는 것은 28.0%, 잘 모르겠다가 18.2%예요. 그러니까 전체 여론조사를 보면은 한 대표 책임론이 절반이 넘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하면은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보면은 근거 없는 비방이라는 게 57.3%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이거 아무런 근거 없이 지금 비방을 하고 있다는 거고 한동훈 책임론은 25.8%밖에 안 되고 예. 잘 모름 16.9%예요. 국민의힘 지지층에. 네. 거기다가 국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 아닙니까? 네, 국정을 긍정적으로 네, 평가하는. 네. 거기도 근거 없음이 58.2% 네. 비슷해요. 네. 한 대표 책임론이 23.7%. 그러니까 전체 여론조사에서는 한동훈 책임론이 53.8%이지만 예. 국민의힘 지지층이라든가 윤석열 적극 지지층, 네. 윤석열 대통령 여기서는 57, 8%가 한동훈 책임이 아니다. 예. 근거 없는 비방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일반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거는 이제 한동훈 책임론이 53.8% 되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저 한동훈에 대해서 좀 비판적 의견을 좀 많이 낸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당 단결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한동훈 대표 비방론이 근거가 없다. 당원 게시판 책임론이 근거가 없다. 이게 더 훨씬 57.3%인가요? 높게 나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표집만 보더라도 예. 민주당이 45.2%, 네. 민주당 지지자가 네. 국민의힘이 31.9%, 네. 조국당이 6.0, 진보당이 0.7, 개혁신당 3.4. 뭐 네. 이렇게 보면은 사실상 표집 자체가 예. 60%가 6, 70%가 야당이에요. 네, 국민의힘 그렇습니다. 빼고 나면은.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야당 측이 훨씬 표집이 많다는 것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책임론이 높은데 여기에는 야당에서는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의 갈등을 조장하려는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이 숨어 있는 것 아닌가.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보고는 한동훈 빨리 쳐라. 그리고 그 한동훈 얘기죠. 대표 갖고는 야 빨리 저기 윤석열 특검법 대통령- 찬성하고 해서 예. 윤 대통령을 아예 골로 보내버려. 예. 뭐 이렇게 서로 싸움을 부추기는 거죠. 그런 것 그래서 같습니다. 한동훈 잘한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어떻게 보면은 싸움을 부추기는 건데 이 당원 게시판 논란에 관한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당원들 지지로 나온 게 여론이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그렇죠. 봅니다. 국민의힘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이지 그렇죠. 민주당 당원 뭐 게시판이 이런 아니죠. 사람들 의견은 신경 쓸 거 없죠. 그리고 표집 자체가 한 6, 70%가 야당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야권 지지 세력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이간질, 갈등을 그렇죠. 불화를 조장하고 싶으니까 자꾸 이렇게 이 한동훈 책임론이 높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렇죠. 한동훈 게시판 논란이 어떻게 보면 제2의 두루킹 사건으로 몰아가지고 빨리 한동훈은 잘라라. 이게 어떻게 그러면 보면 싸움 붙으면 싸움 누가 이익을 봅니까? 반사 이익은? 그럼 민주당 이익을 보는 그러니까요. 거죠. 이재명 이익을 보는 거죠.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저는 이런 측면에서 나타났다고 보는데 한동훈 대표를 현실적으로 봐요. 예. 자를 수 있습니까? 못 자르죠. 어떻게 자르? 당원들이 투표한 건데 어떻게 잘라요? 최고위원들이 다 사표내요? 최고위원들도 친한이 많아요. 할 수가 없어요. 친윤이라고 아주 노골적 되는 사람이 몇 명 있지만 예. 다 한동훈 대표 지금 친정 체제입니다. 예. 자를 수가 없어요. 자꾸 싸우라는 얘기죠. 네. 이렇게 국민의힘의 지지층이라든가 네. 보수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 한동훈을 자를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20%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어떻게 6, 70% 지지를 받는 한동훈을 잘라냅니까? 불가능해요. 그럼요. 예.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른바 무슨 김옥근 프로젝트를 아직도 그게 미래를 갖고 있다면 그건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해요. 말이 안 되죠. 더군다나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된 지가 지금 그럼요. 도대체 무슨 6개월이 됐습니까? 1년이 됐습니까? 임기 2년짜리인데 그걸 그냥 지금까지 6개월도 못 해가지고 계속 잘랐지 않습니까? 예. 다른 사람이 뭐 대안이 있나요? 저는 뭐 한동훈 대표도 좀 아쉬운 점은 많아요. 뭐 권성동 좀, 이런 사람들이 입맛 하시고 있는 거 아닙니까? 통큰 좀 타협의 정치라든지 과감한 승부수라든지 좀 이런 면에서는 옛날 그 대권 주자답지 않아서 조금 뭐 아쉬운 점은 좀 많은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한동훈만큼 그만큼 또
국민 지지에서 인지도에서 앞서간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그러니까요. 그런 점에서는 국민의힘 친윤 인사들이 너무 경거망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해찬 이런 사람들 좀 조용히 좀 시켜야겠어요. 예? 그러니까 빨래집게로 저 입을 좀 물든지 해가지고 그 해당 행위라 해서 탈당한 사람 아니에요? 예. 자기 공천 안 해준다고 탈당해서 거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부산에서 국회의원직 하나 날릴 뻔했어요. 예.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당 대표를 향해서 저렇게 비난을 할 수 있는지 참 저런 작태를 보니까 오히려 친윤에 저는 마이너스 점수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또 하나는 조원 CNI가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조사한 이것도 지난달 말입니다만 이 당대표 리더십 평가를 한 게 있어요. 그거 보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긍정평가가 55.2, 부정평가가 39.2인데 이것도 좀 표집이 아마 야권이 많은 거 아닌가. 그렇겠죠. 지금은 이 보수 쪽에서는 전화 오면 끊어봅니다. 저도 무슨 여론조사 하면 바로 끊어버리거든요. 저는 뭐 아예 스팸 걸르는 걸 깔았습니다. 아예 그래서 전화가 안 걸리게. 지금 이 표집의 70% 정도가 야권 쪽. 그 사람들은 지금 신났지 않습니까? 신났죠. 그래서 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재명에 대해서 88.7%가 이 긍정평가를 했어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어떠냐. 전체 여론조사당의 긍정평가는 29.7, 부정은 63.9인데 여기도 국민의힘 지지층 이것은 긍정평가가 68.5%, 70%에 가깝게 국민의힘 지지층은 한동훈 대표 리더십을 지금 긍정적으로 본다 이거예요. 부정은 26.5%뿐이 안 됩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층, 윤석열 대통령 적극 지지층 아닙니까? 여기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72.4%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던 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던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60, 70%가 지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김정인 전 비대위원장이 얼마 전에 SBS인가요? 거기 인터뷰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한동훈 오직 한 사람뿐이다. 지금은 그렇죠. 한동훈 대표를 자칫 흔들거나 내치면은 결국은 국민의힘에 어떻게 보면은 집안으로 말하면은 자식을 죽여버리는 거랑 기둥뿌리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뽑아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한동훈 평가할 수 있잖아요. 임기 돼서 평가 그때 이 신임을 물으면 돼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나서 한동훈과 겨뤄가지고 하면 되죠. 그 사람이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싹이 지금 잘하는 사람까지 그냥 싹을 잘라버리려고 하면 안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용산에서 그런 점에서 한동훈하고 손을 잡는 모습을 빨리 보여줘야죠. 이런 여론조사 지형이 나온 거 보면은 어떻게 보면 친야 유권자들이 여론조사 과대 표집된 면도 있어서 국민의힘 쪽에서 상당히 불리하거든요. 근데 국민의힘 유권자들은 윤하고 한하고 손잡고 같이 가라는 열망이 강하게 이렇게 드러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요. 나중에 한동훈 대표가 대권 가는 거는 아직은 결정된 게 아니에요. 앞으로 그렇죠. 김재석 같은 사람도 나올 수 있고, 그러면요. 뭐 여러 젊은 이 핵심 세력들이 나와서 내후년에 어떤 사람이 나올지 모릅니다. 깃대를 잡으면 또 글로 몰려갈 수 있어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나오리라고 2년 전에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지금은 한동훈도 마찬가지죠. 그럼요. 지금은 한동훈의 시간이다. 그래서 비판을 하되 너무 흔들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앞서 이야기한 KSOI 상당히 실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 아닙니까? 자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를 했더라고요. 이재명은 41.3%로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동훈 19.3%. 과거에는 거의 근접까지 했는데 지금 자꾸 이렇게 흔들다 보니까 이재명만 이 고공행진해요. 이재명의 절반이죠. 물론 아까 얘기한 대로 표집이 야권이 대부분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한동훈이 19.3, 오세훈, 조국이 6.3, 홍준표 5.8, 김동연 4.3, 김경수 0.7, 이창용이가 등장했어요. 요새 뭐 지금 용산에서는 이창용을 총리시켜갖고
대권 주자로 키운다 이런 말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택도 제가 없죠. 볼 때는. 거기는 어쨌든 0.6이 나왔어요. 대학 교수 출신으로서 공부는 잘했어요. 공부는 잘했는데 아직 현장 경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정치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금리 인하도 지금 허둥지둥 할 정도로 뭐 네. 특별하게 보여준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국은행 총재나 잘하면 되는데 지금 뭐 교육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그냥 얘기를 막 해요. 예? 그것도 그래서, 누가 예. 바람을 넣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그냥 할 사람이 아니고 그 누가 바람을 넣은 거예요. 당신 총리해 갖고 잘하면은 대권까지 갈 수 있어. 네. 그런 세력을 지금 이 한동훈 측에서는 5처에서 그랬으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또 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네. 이 차세대 대권 주자 한동훈이 49.8로 압도적입니다. 네. 오세훈 16.2, 홍준표 11.2, 네. 그리고 윤 대통령 국정 지지층에서도 네. 한동훈이 49.5 비슷해요. 네. 오세훈 16.0, 홍준표 9.6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이 국민의힘이든 네.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의 적극적인 지지층이든 한동훈이 압도적이고 네. 결국은 앞으로 어떤 사람이 한동훈과 대항해 갖고 여권 내에서 정말 용호상박의 싸움을 벌일 사람이 나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이긴 사람이 한동훈이가 이기면 대선에 나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네. 이기면 또 그 사람이 대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친윤에서는 대안도 없으면서 권성동이가 나갈 겁니까? 장재원이가 나갈 겁니까? 이철규가 나갈 겁니까? 게임이 윤한홍이가 안 나갈 게임이 거예요. 안 되죠. 게임이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걸 자꾸 주저앉히려고 하는 거 그거를 지금 지적하고 무슨 한동훈 편들자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한동훈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거기에 용산은 물론이고 이 보수 이런 측에서도 대처해 나가야 한다, 대응해 나가야 한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오세훈 시장도 뭐 7%로 뭐 한동훈 대표에 비해서 뭐 절반도 안 되는 낮은 수치긴 하지만 이게 명태균하고 관련설이 되면서 조금 위축된 점이 있거든요. 또 털어버리면 예. 또 오세훈 시장도 얼마든지 가능성이 저는 날개를 다룰 수 있다고 봐요. 예. 뭐 중도적인 이미지도 있고 좀 점잖은 이미지, 미래를 보는 이미지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서울시장을 네. 몇 번을 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크게 지금 네. 지금 서울시장 하면서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없을 그렇죠. 정도로 네. 잘 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명태균한테 좀 억울하게 좀 당한 측면도 제가 보기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해명은 본인이 털어야죠. 예. 본인이 뭐 명태균은 자꾸 얘기를 하니까 본인이 털고 다시 하면은 저는 얼마든지 뭐 가능성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세력이 얼마든지 나올 수가 그럼요. 있어요. 그럼요. 예. 아 윤석열 대통령도 뭐 한 1년도 안 돼서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국민의힘도 네. 당의 그런 자산들을 어떻게든지 그렇게 주저앉히려고 하지 말고 자꾸 키워야 한다 이거죠. 그렇죠. 당에서 사람을 키워야지 외부에서 자꾸 언제까지 그럼요. 용병만을 이렇게 찾을 것이냐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비대위 중독이 걸리면 안 되죠. 비대위 네. 중독이 되면. 예? 자꾸만 비대위에 의존하면 안 되죠.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말 천재지변이 있을 때나 비상대책위원회를 하는데 너무 자주 또 외부 인사들한테 맡긴 측면이 있는데 이게 보수의 원류자 본산인 국민의힘에서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체적으로 인력도 키우고 독립성도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